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감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대장 섹터라고 제가 호칭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대장 섹터는 반도체가 맞는데요. 아마 앞으로 2차 전지가 반도체의 지위를 굉장히 위협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고,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던 2022년에도 특히 더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각광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반기 말에 주가 조정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 하반기 들어서 다시 또 성장성을 탄력을 회복하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기 위해서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이용욱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용욱입니다. 아, 요즘 뭐 점점 더 잘생겨지시는 것 같은데 섹터가 잘 나가서 그런 건가요? 감사합니다. 아유, 올해 데뷔하셨는데 그 담당 섹터가 너무나 성장성이 높고 또 수요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요즘 많이들 문의들 하시더라고요. 네. 2차 전지 쪽 관련해서요. 오늘 그래서 제가 좀 문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2차 전지 섹터는 크게 보면은 완성 셀메이커하고 그 다음에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장비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이제 중요도가 떨어진다 봤을 때 셀메이커하고 소재 기업, 엄마 아빠 두 개 둘 중에 뭘 더 선호하시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 모두 다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셀 업체들을 조금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지금 소재 업체들은 상반기에 그리고 작년 말부터 해서 수익성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특히 양극재 업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메탈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은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셀 업체들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소재업체는 이미 굉장히 좋은 이익률인데 원재료가 좀 올라가서 이익률이 조금 내려갈 것 같은 우려가 약간 있다는 거고, 네, 셀업체는 반대로 좀 좋아질 일만 남았다, 약간 이렇게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가령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순수하게 이제 배터리만 하고 있는 업체를 가령 예를 들면요. 네. 2분기의 수익성이 예상 대비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가 지금 1분기에 양극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많이 되면서 수익성이 조금 악화됐는데, 이 양극재 가격을 판가 전가하면서 3분기부터 보통 이제 배터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3분기부터 수익성이 조금 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약간 먹고 먹이는 관계인데. 네, 맞습니다. 소재를 사가지고 셀메이커를 만들어야 되는데 셀메이커가 그 원가 올라간 부분 때문에 조금 신음을 했지만 이제 완성차한테 넘기면 되니까 완성차한테 그렇죠. 판가를 높여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는 원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을 자연스럽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잘 해지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일단은 셀이 좀 더 좋다고 하신 거지 사실은 셀 소재 다 좋아하시는 거라고 하신 거고요. 네, 조금 더 선호한다 뿐이지 사실 지금 메탈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오히려 4분기부터는 배터리도 그렇고 셀 업체도 그렇고 소재 업체도 그렇고 이익률이 둘 다 정상화되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좋은 얘기 들어서 제가 어지러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업별로 그래도 하나하나씩 좀 투자 포인트 하고 약간 위험 요인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나씩 짚어주시면 될 것 같은 게, 이미 셀메이커나 배터리 소재 기업이 너무 대형주예요. 시총 이미 너무 대형주가 돼가지고 하나씩 짚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뭐 종목별로 투자 포인트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셀 업체 중에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선호하고 있긴 한데요. 네. 우선 가장 컸던 이제 7월 27일 날 보호해수 물량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거 해소되고 나서 이제는 진짜 본업에만 신경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난 21년 그리고 올해까지는 그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시기였었거든요. 네. 가장 컸던 게 중국 시장이 성장하면서 CATL한테 점유율이 뺏겼던 구간입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켓 쉐어가 올라가는 구간이 들어섰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23년부터 CATL의 매출 성장률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뛰어넘고, 그동안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도 CATL 대비해서 많이 열의했었는데 이제는 그 수익성도 이제 겹쳐지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면은 CATL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가능한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어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래 CATL은 근데 중국이 좀 도와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간접적인 부분에 협력이 있기 때문에 영익률이 CATL 혼자 거의 막
9% 넘는 두 자릿수까지 영업이익률이 네, 나왔던 맞습니다. 것 같고 국내 셀메이커들은 영업이익률이 낮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생각하시는 내재 영업이익률은 LG 에너지솔루션은 좀 높나 보죠? 네, 지금은 한 4에서 6%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25년까지 가게 된다면은 거의 하이 싱글 10%대도 이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 현재 그러면은 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솔루션 회사 이름 너무 긴데요. 일단 LG에솔 같은 경우에는 약 25년 전으로 500기가 조금 넘는 500기가와트 조금 넘는 캐파를 가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가 되면은 현재의 46%에서 하이싱글이라고 하면은 7에서 9%를 의미하는 거니까 네. 그 정도를 그게 지금 시장 컨셉인가요? 네, 그 정도로 말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만약에 원가율이 이익률이 좀 더 개선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원래 그동안은 이제 규모의 경제로 많이 팔면서 네. 고정비를 감소시키면서 이익률이 개선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고정비 비중이 대략 한 셋업체들 평균적으로 한 30%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변동비를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하이니켈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셋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재가 니켈 60% 수준이거든요. 622를 많이 쓰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80 시리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같은 배터리 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더 적은 양의 양극재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가 절감이 많이 절감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811을 그러니까 점점 그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셀이 되는데 반대로 양극재 함량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다른 연소 삼원계 그 부분은 줄어드니까 네, 그거는 원가적인 부분에서 셀한테는 좋은 얘기다 이 말씀이시구나. 아, 네, 그렇죠. 아, 그럼 그러겠네요. 나 구반반도 있고 점점 더 니켈 소위 네. 진짜 진성 하이니켈 시리즈로 갈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요. 네, 뭐 맞습니다. LFP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하이니켈이 더 좋은 배터리죠.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가지고 이런 좋은 기업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러면 전 세계 1등 자리를 두고 CATL하고 항상 경쟁을 하고 있는데 CATL과 LG 에너지솔루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팁을 주신다면? 저는 보통 24년 EV 에비타 기준으로 셋업체들 이제 밸류에이션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CATL이 대략 24년 기준이 17배,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확인할 본 바로는 15배, 그리고 SDI가 한 10배 수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밸류에이션 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이랑 국내 시장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나는 건 맞지만은 하지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매출 성장률이 CATL을 뛰어넘고 수익성도 이제 따라잡는 시기라고 보게 된다면은 네. 오히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가능해서 적어도 CATL과 같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CATL이 그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로 네네. 미국 공장에 대해서 잠깐 보류했다 막 이런 뉴스도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아직은 좀 표면화된 건 아닌데 혹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런 미중 갈등이 좀 표면화되었을 때 그때 LG 에솔과 CATL을 본다면은 둘 중에 누가 좀 더 좋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만약 갈등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이 훨씬 좋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완성차 업체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한 것들 들어보면은 네. 차들 완성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렴한 LFP에 대한 수요도 좀 있어가지고 네네. CATL이 조금 지연은 됐긴 했지만은 저는 미국엔 나간다고는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그 시장 내에서 특히 하이니켈 시장이 이제 미국은 주가 될 텐데 그 시장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랑 이제 국내 업체들이 잡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에솔 분할 상장 전에는 LG 화학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직비교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LG에솔이 상장 이후에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오버행 이슈를 좀 극복을 하고 그리고 순수 피어투피어로 비교가 가능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그럼 LG에솔이 어쨌든 지금 캐파로 보나 뭘로 보나 한국 배터리 기업 1등이고 나머지 SK랑 삼성 SDI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투자 포인트라든가 아니면은 위험 요인 같은 거 이런 걸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각광받았던 이유는 캐파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파 가이던스가 가장 높고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였던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24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15배 그리고 SDI가 10배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SDI가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캐파 가이던스가 그렇게 크지 않고 매출 네.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였습니다. 또 삼성은 또 제가 잘 알지만 저 삼성 출신이지만 삼성 아, 불친절해요. 잘 안 알려줘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네. 캐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애널리스트 좀 고생하는 종목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확실히 계속해서는 캐파는 증설되고 있고요. 지금도 증설하는 중이고 아직 밝히지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이제 JB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같이 이제 성장하는 시기 2023년부터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네. 그렇게 따라서 2차전지 업종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그런 성장 모멘텀에 대한 더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하지만 만약에 조금 이제 유럽 시장이 회복이 더디다거나 아니면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가 축소되는다던가 이런 이슈가 조금 더해져서 조금 슬로우해진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SDI가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셀메이커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네. 한편으로는 또 약간 유럽에 대한 그 침체 우려도 살짝 같이 갖고 계시는 게 컨센서스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와, 근데 이런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그 걱정 없으면은 뭐 거의 뭐 스카이로켓처럼. 그러면은 저희가 소재 기업도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뭐 LNF,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시리즈들 쭈루룩 있는데 그럼 혹시 네.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투자 포인트를? 네. 지금 좀 선호하고 있는 기업들은 양극 잡체 중에서 LNF랑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네. 우선 LNF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LNF는 지금 아직 공식적인 캐파 가이던스를 안 냈거든요. 그 해외에 대한 캐파를 공식적으로 밝힌 게 아닌데 네. 이게 올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캐파를 안 밝힌 업체들이 LG 화학이랑 LNF인데 네. 이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4년 기준으로 캐파가 거의 한 에코프로비엠 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의 컨센서스가 좀 많이 높아진 반면 LNF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캐파가 비슷하다고 보면 저는 실적도 맞닿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많이 할인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할인받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LNF도 조금 더 이제 갈 룸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등 따라간다?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쉽네요, 이거. 네. 이차지 애널리스트. 그렇구나.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은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2020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후에 그동안 계속 보합권에 있었거든요. 네. 가장 컸던 이유가 캐파가 23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그동안 이제 실적 성장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관심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 이유가 그동안 기다렸던 23년이 이제 드디어 다가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더불어서 가장 좋았던 이슈가 저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상원을 네. 통과했는데 네. 이 법안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소재단이 이제 미국이나 그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소싱이 돼야 되고 미국 내에서 생산된 이제 조립되거나 생산된 전기차에 하나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즉 이제 원소재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이 잘 갖춰진 업체들이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기준으로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던가 에코프로도 좋은 이제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던 이유가 아닌가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상으로 전기 자동차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친환경 산업이 좀 더 각광을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런 게 소위 요즘 말하는 그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 이런 거라던가 이런 거랑 뭐 별 영향은 없나요? 이건 그냥 번외적인 질문인데.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바이든도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런 법안들을 많이 밀어왔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조맨친 의원의 반대로 계속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드디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게 통과됐고 그래도 다들 원래 컨센서스처럼 원래 이제 휴회 전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 전에는 이제 통과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로 그게 이제 가시화되었던 시기고요. 그러네요. 이게 참 그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대단한 산업은 아니었지만 네. 2020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저희에게 기대감을 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대감을 너무 빨리 줬었다가 중간에 한번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캐파 증설하고 또 미국 시장의 전기 자동차 시장도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고 네. 그리고 유럽과 중국에도 저희가 이 3원기 배터리 포함해가지고 거의 이쪽 시장에 어마어마한 장악력을 갖게 되면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인 거의 제2의 성장 동력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LG에서울이 500기가와트대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연간으로 보면은 500만 대, 한 100kWh가 들어갔을 때 약 500만 대 정도 되는 캐파인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라면 글로벌 자동차 캐파에서 굉장히 이제 부족한 레벨이어가지고요. 연간 네, 판매되는 그렇죠. 걸 봤을 때 여전히 2024년 5년이 아니라 뭐 2030년이 되더라도 거의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은 이런 상당한 성장 산업을 뭐 타이밍 맞추긴 어렵지만 장기 투자했을 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성장 섹터에 대한 그 정보들이 원래는 막 공개도 있고 비공개도 있었는데 네. 오늘 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LNF도 이제 공개한다고 하고 네. 점점 그 회색지대가 없어지면서 정보가 투명해지는 것들이 장점인 것 같고 개별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거의 웬만하면 다 10조 레벨을 찍고 있고 막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네, 거의 뭐 맞습니다. 10조거나 100조거나 뭐 이래가지고 네. 제 건설 회사 중에서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통수를 치는 일이 과거보다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배터리 섹터가 확실히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그런 수은 섹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거기 딱 서라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오늘 그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는 정말 이거 자주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용우 애널리스트님. 제가 알겠습니다. 이용우 애널리스트님 처음 데뷔하고 나서부터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2차 전지 섹터의 셀메이커하고 그리고 소재 기업의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을 점검을 했는데요. 셀메이커가 3분기 실적 이후에 4분기부터는 판가 인상 효과를 갖게 되면서 수익률이 다시 개선된다는 부분이 하반기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나 뭐 셀메이커나 전부 이런 가격 전가력이 있는 어마어마한 성장 산업이라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인사이트 있는 말씀 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이용욱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올해 데뷔를 하셨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 섹터를 맡으셔서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분인 것 같고 스텝스 도날리 구독하시는 분들도 이용욱 애널리스트님 리포트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